I'm a ghost in these walls. 자,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부 안 보고 오신 분들, 금과 화폐, 금이 죄송합니다. 가상화폐와 화폐 비교한 1부 짧은 영상, 긴 영상 있으니까 보고 오시고요. 이거는 2부의 2편입니다. 2부 1편부터 보시면 되니까 2편이니까 2편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r at least I try to be. 'Cause I hope that I'm not sure. 자, 여러분, 이제 금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들어갔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지금 현대시대의 컴퓨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화폐의 기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 금이 가치가 없었고 금이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이런 사치 품목만으로만 역할이 있었다면 절대 금은 화폐의 가치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었을 거란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현대사회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릇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냉장고가 필요하신가요? 금이 필요하신가요? 냉장고가 다 모든 걸 보관하죠. 그릇도 다이소만 가도 1,000원짜리 그릇부터 백화점 가면 뭐 10만원, 100만원짜리 그릇, 명품 그릇도 있죠. 깨지지도 않아요, 던지면. 예? 그래서 이제 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는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10명을 묶어놓고 채찍질 해갖고 막 인력 발전으로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석유를 불로 태워갖고 연료로 쓰는 우리 자동차처럼 현대시대에는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즉 노동력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이라는 노동력이 중요했는데 제가 이전 1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현대시대에는요. 화폐는 석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래서 화폐 가치는 에너지에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화폐는 노동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제가 읽었던 경제학 책들에서는 그러한 결론이 제 견해에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력만큼만 화폐가 발행돼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은 지금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품격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아니면 자영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백수로서 집에서 밥도 많이 이제 축내고 계신데 그런 모든 것들을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백수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아하실 필요 없이 그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력은 무조건 쌓이거든요. 그 경제학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책에 제가 봤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놀 때, 백수일 때 5년이든 10년이든 마음 편히 노시라는 거. 그래야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죠. 죄송합니다. 딴 얘기로 좀 샜는데 저도 백수였던 적이 많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복합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1,000년 전부터 발전되어 온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의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걸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노동력인 걸 알겠어, 투자왕. 근데 노동력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만약에 내가 1,000년 전부터 대대손손 내려온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 그럼 내 그런 1시간 시급 노동력과 1시간 내가 생산해낸 노동력과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내 친구의 노동력이 같냐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도에 캤던 금과 어저께 저기 기계로 쉽게 캤던 금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되게 복합적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에너지 플러스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를 노동력이라고 그냥 했는데 그냥 화폐는 에너지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는 노동력인데 그것을 나눴을 때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에너지는 제가 만약에 기차를 움직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기관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차를 움직이는 게 기관사일까요? 아니면 석유일까요? 아니면 기차 자체일까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석유도 필요해요. 석유가 이 기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그죠? 석유가 없으면 이 무거운 기차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 시대이기 해서 무인승차가 가능한, 무인 운행이 가능하다 해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이 기차를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석유만 기차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그럼 바닥에 깔려있는 그 레일은요? 그것도 엄청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해갖고 철이 강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이 기차가 날아갈 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힘이. 그럼 또 물리학자가 그 기차를 움직이는 걸까요? 이런 것처럼 이제 노동력을 쪼개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냥 화폐는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노동력은 현대 시대에는 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Showing how I feel for her, but she won't feel the same for me. 자, 과거 금의 가치는요, 노동력 효율을 업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왕, 과거는 왜 금으로만 했냐? 자, 여러분, 제가 금이 어떤 거라고 했죠? 음식을 부패하지 여기 오른쪽에 금 그릇 보이시죠? 투박했죠, 굉장히.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 그리고 흙그릇에다가 놓으면 여러분 예전에 200년 전에 만든 그릇 기술이 얼마나 좋았으면 좋았겠어요. 푸스석 이제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벌레도 폈을 거고 흙이니까 곰팡이도 폈을 거고 습기도 머금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금그릇에 놓으면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아무튼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음식, 베이컨이든 뭐 그게 빵이든 금그릇 위에 뭐 과일이든 놓으면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200년 전 시대에는 엄청나게 그게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냉장고가 없던 시대잖아요. 서민들한테 더더욱이나 이 금이라는 게, 금그릇이라는 게, 금수저라는 게, 지금은 금수저와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녹이 슬지 않고 다루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그릇을 하나 만들려 해도 200년 전에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공장도 없고 공학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을 시절에 흙으로 그릇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흙을 구우려면 불을 피워야 되고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펴와야 되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이 금은 구부리면 됩니다. 여러분 금반지 입으로 깨물면 이게 깨물어지죠. 금은 한 번 정제를 시켜 놓으면 정제할 때 물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평생 그냥 구부렸다 폈다가 뭐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엄청 저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흙그릇을 쓰는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흙그릇을 만들기 위해 한 5일 동안 열심히 온 가족이 매달려야 돼요. 그럼 1년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5일이니까 60일 동안은 무려 흙그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예전에 200년 전 사람들은 인생을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금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60일을 번 거죠. 한 달에 5일 동안 새 그릇을 만들기에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60일만큼의 가치가 이 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정제하고 재련하는 곳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육체 노동력만큼 노동력 효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냥 흙그릇을 쓰는 것보다 이 금그릇을 쓰는 게 영원히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광물에 비해 월등히 그 연성도가 좋았죠. 그러니까 금이 연약하잖아요. 녹이 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단일 원소면서 이 되게 부들부들 이게 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루기가 쉬웠다. 그래서 노동력을 사람의 인건비를 엄청 아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금의 가치는 뭘까? 그럼 투자왕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 현대 누가 금을 쓰는데 금 어디다 써? 우리 집에 금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밟고 왔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신호등 안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그 신호등을 연결하는 그 선, 그 위를 지나가는 전선, 케이블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금이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을 사용했던 이유가 변했던 거예요. 이 200년 전과 달리 지금 현재에는 금의 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1g만 있어도 3000m 길이의 금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실을 뽑아서 우리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만들어서 팔진 않지만
그 금실을 통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본딩 와이어라는 곳에 핵심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가 100년 동안 쓴 전기의 양이 지구의 크기만큼 크다라고 하면 금을 쓴 반도체로 전기를 썼으면 그냥 지구 크기의 반의 반? 4분의 1밖에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금의 가치와 지금 금의 가치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는 이유, 모든 전자기기에 금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바로 열 전도율. 열에 대한, 저는 물리학을 잘 몰라서 그냥 좀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기를 옮길 때 금선을 썼을 때 그 전기와 에너지를 덜 뺏긴다라는 거죠. 저항이 적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무튼 더 빠르고 더 손실 없는 전기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건 전 세계가 만약에 구리로 연결돼 있거나 금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 두 가지로만 봤을 때 금으로 연결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천문학적인 전기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자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